안녕하세요. 영상이민수기 4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페인에 이민 와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람들 만나면은 같이 먹고 마시는 거 그걸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혼자서는 잘 이제 그런 것을 밝히지는 않는데 사람 만나면은 그냥 인사가 커피 한 잔 마실 것인가 하나 간식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제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절대로 좋게 이제 저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사람을 잘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재주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여튼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집에서도 식사하는 그 식탁 테이블은 좀 큰 걸로 하고 또 여러 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많이 와서 같이 이렇게 식사할 기회는 없지만 제가 넉넉한 공간을 배려를 해서 이렇게 식사 공간을 배치를 하고 또 시골집에다가도 여기저기 장소가 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오더라도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그란비아에서 거기가 아주 번화가죠. 마드리드에서는 이제 제일 복닥거리는 거리 중에 하나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중에 또 하나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다 있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은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집으로 올 적에 차를 타러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은 그 주차장에 지하실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위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동네 그 시장. 시장에서 이제 그 지역의 부근의 주민들이 이제 시장 바구니들을 갖고 와가지고 장도 보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 밑에는 이제 주차장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다 이제 차를 주차를 시키고 지냈죠. 근데 거기 주차장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쪽에 오면은 시장 앞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동전을 달라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거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는 어디가 아픈 데가 있는지 아니면 몸이 부자유스러운지 지체부자유한 그런 사람인지 일을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혹시 있는지 그냥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한 입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매일 보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잘 봐서 이제 아는지 차라리 이제 인사를 하죠. 인사. 보너디아스 이렇게 인사하고 차라리 그렇죠. 이웃같이.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은 동전을 더 달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인사를 안 하고 지내는 인사를 동전 달라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보통 관계에 있는 사람같이럼 만나면 이제 깨달 그렇게 하죠. 어떻게 지내냐, 요즘 어떠냐,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인사를 하는 말이 스페인 말로는 이제 깨달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떠냐, 잘 돼가, 이런 소리죠. 그렇게 이제 인사를 아주 그냥 0.1초 사이에 싹 하고는 이제 지나가고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점심 때
그 시장 안에 뭘 사러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또 만났죠. 만나가지고 그날은 이제 저도 짓궂은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그 어떻게 맨날 이제 요즘은 동전 달라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 저도 들었는지 그날따라 이제 제가 말을 걸게 됐어요. 이제 아침 일 끝나고 점심시간에 이제 좀 한가하게 그 앞에 이제 전기 그런 부속 파는 가게 이런 거 죽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전등 담아 전구를 사러 간다든가 뭐 간단한 거 이런 거 있을 땐 제가 시장에를 자주 갑니다. 그 이제 제가 인사를 하니까 자기도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 식사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식사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랑 식사할래? 내가 너 초대할 거니까 나하고 점심 한 끼 먹자.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 이제 같이 제가 이제 매일 그 밥 먹는 식당에를 이제 갔습니다. 그 식당은 이제 그란비아 그 큰 길가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 그 식당이죠.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뭐 많이 와서들 식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거기를 가니까 그 앞에 이제 식당 보이가 이렇게 문에 서 있어요. 그럼 오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뭐 몇 사람이 왔느냐 해서 좌석도 빨리빨리 이제 준비를 해주고 뭐 그러는 보이가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제 옆에 이제 거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지는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기 뭐 동냥하러 온 줄 알고 아니 여기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다 점심 식사 이제 바쁘게 하고 있는데 분위기 깨려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뭐 한간 시간에 오든지 자우턴 짓고면 안 된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 소리죠. 거진 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이 사람 내가 오늘 점심 초대했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 글쎄 그러면은 식탁을 하나 내가지고 이 길에다가 식탁을 차려라. 그럼 내가 오늘 이 길에서 밥을 먹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게 됐다고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둘이 이제 들어가서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을 시키고. 그 이제 밥을 이제 먹으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말이지 내가 본 지 오래됐는데 서로 우리 좀 얼굴을 알지 않느냐. 나는 여기 위에서 침술센터 하는 사람이다. 근데 너는 이제 밑에서 주차장에 내가 내려가면은 맨날 보는데 한 가지 물어보려고 오늘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랬다고. 뭐냐 하니까 내가 당신을 볼 때 건강하다 그거예요. 우선 팔다리가 멀쩡하고 잘 걷고 매일 그냥 뭐 하루도 안 빠지게 시장 앞에 나와가지고 그 구걸을 하니까 그럼 매일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건강한 겁니까? 규칙적으로 건강하다 이거죠, 이 사람이. 어느 날에만 뭐 건강해서 그날만 뭐 이렇게 힘겹게 구걸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아주 꼬박꼬박 그렇게 나와요. 그게 뭐 자기 자리라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지마다 자기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나와서 구걸을 안 하면은 그 자리가 뭐 뺏긴다나 자리를 뺏긴다나 뭐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뭐 권리금이 또 있는지 그거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당신은 말이야 건강하고 나는 여기서 환자를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뭐 몸이 불편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나는 수두룩하게 보고 산다.
그런데 당신은 건강하고 매일 거기서 보니까 매일 참 이렇게 빠리빠리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구걸을 하느냐고. 시장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내가 시장에서 이제 맨날 나도 거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사정을 이렇게 보면은 스페인 사람들, 그 시장에 오는 사람들 누가 오겠어요? 그 가정주부들이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시장 보러 아침에. 그런데 시내에서는 아주 그 노인네층이 많이 삽니다. 노인네들이 변두리에 나가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큰 집에서들 살다가 나이가 들을수록 시내로 들어와요. 시내로 들어와서 교통도 편하고 모든 게 다 가까운 데 있는 이런 거. 그런 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드리드에서 보면은 이 시내 중심가를 다 그 주거지역으로 만들자 하는 도시 계획, 그런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또 이 스페인도 이제 노인네들이 많아요. 노인, 고령, 무슨 사회라고 그러죠? 노인들 많은 사회. 스페인도 노인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물론 없죠. 없는 데다가 또 실업률이 많습니다. 직업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 30세, 35세까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30세가 넘어서 집에 같이 있으면은 이제 자식이 언제 집을 나가느냐, 그게 이제 나가서 살아주는 게 이제 소원이에요, 부모들이. 스페인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이제 일이 없다는 거죠, 일이. 그런데 이제 그란비아에서 그 많은 그 사장들이 있거든요. 사무실, 뭐 회사, 뭐 거기 가게, 사무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서 30여 년간 이제 일을 하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 서로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인사말 합니다. 뭐 요즘 사업은 어떠냐, 뭐 등등 이제 얘기들 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요즘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장들 얘기 들어보면은 직원들이 속썩여가지고 요즘 아주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봉급, 월급 주는 거, 뭐 또 보험료 내는 거, 퇴직보험 내는 거, 의료보험 내고 그런 거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을 구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힘들게 혼자 늦게까지 근무하고 아침 일찍 혼자 와서 또 직원들 오기 전에 또 사무실 문 열어야 되고, 그거 참 하루 이틀이지 못할 일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양쪽으로 맞춰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가서 일할 만한 그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다 그거겠죠. 근데 회사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은 쓸만한 사람이 또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한쪽에서는 직장을 못 구해서 또 집에서 눈총 받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사하는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 그란비아에 있는 거지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시장에 오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부인네들이 와서 거기서 물건 사가지고 들고 걸어서 자기네 가까운 그 시장 가까운 자기네 집에까지 들고 가는데, 찻길도 건너야 되고
그거 참 쉬운 게 아니다, 그것도. 노인네들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맨날 나는 그렇게 보는데, 당신이 시장 앞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 짐이라도 이렇게, 예? 그 비닐봉지에 뭐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나오면은, 그거 들고 그 사람이 주차장 가서 차를 타든지, 아니면 그 동네 가까운데 어디 집에 살을 텐데, 그거 좀 같이 들여다 주면 안 되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고마우니까, 뭐 그거 그냥 뭐, 팁이라도 주고, 동량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팁을 주지 않느냐. 그게 뭐, 큰 돈은 아니겠지. 그렇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가 돈을 받을 때도 떳떳하고 매일 보는 사람들끼리 그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당신하고도 알고 이름이라도 알고 지내면은 그 사람들 다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한테 뭐 부탁도 하고, 또 일자리도 주고, 또 믿을만한 그런 관계가 되면은 또 중요한 일도 맡길 수 있고, 다 우리가 그런 필요를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해서 당신도 형편을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펴나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말을 하려고 내가 오늘 식사를 하자 그랬다. 그러면은 참 보기도 좋고 맨날 그 만나도 자기 나름대로는 남을 도와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뭐 꼭 대답할 의무는 없죠. 그랬더니 이제 이 거지 아저씨가 저한테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인상적인 말을 요즘까지도 가끔씩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 당신은 지금 내가 동냥하는 것이 딱해 보여가지고 안타까워서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게으름 피는 사람이 돼가지고 남한테 돈이나 뜯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논팽이로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지금 그런 생각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면 그럼 뭐예요 그럼? 그게 그건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또 밥을 제가 초대했는데 제가 뭐 우기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스페인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 소리 지르고 얘기한다 해서 저도 소리 지르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말을 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돈이라는 게 뭐냐 하는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돈이라는 게 뭐냐? 돈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건 뭐, 학교 다닐 때도 어느 책에서도 못 보고, 길에서도 듣지도 못했고, 또 뭐, 성경책이나 이런 데서 경전에서도 못 보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이 거지 아저씨가. 근데 그 말을 저는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릴 때가 참 많아요. 돈에는 두 가지 돈이 있다. 첫째는 돈이 아주 구역질 나는 돈이 있다. 구역질을 나게 하는 돈. 그건 무슨 돈이냐? 일을 해서 버는 돈이라는 겁니다. 네. 땀 흘리고 힘든 걸 참고 고통을 참고 네. 어떤 사람은 피 흘리고 참 피땀 흘려서 벌은 그 돈.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 뭐 기타 등등 그렇게 대가를 치러서 생긴 돈, 그 돈은 아주 구역질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보고 우리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은 진짜 한숨이 나오고, 그렇죠? 예. 또 내일 또 걱정이 앞서고 어떻게 또 일을 해나, 또 이 돈 벌으려고 또 그런 수고를 해야 되나, 그런 참 더럽고 치사한 꼴을 보고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죠. 또 내가 드린 그 공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수고에 비해서 돈이 너무 작았을 때 더 이제 그런 비참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돈을 수고를 해서 번다는 것은, 그 돈은 사람을 구역질 나게 한다. 그래요. 그 이제 제가 가만히 이제 그러냐고 말을 이제 들으니까, 좋은 돈, 기분 좋은 돈이라는 건 무슨 돈이냐? 그런 수고를 안 하고, 그런 거 피땀 흘리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생기는 돈. 그 돈이 아주 스마트하고 기분 좋은, 아주 좋은 돈이다, 그거예요. 그게 좋은 돈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고 버는 게 아니죠. 생기는 거지. 생기는 돈. 구걸한 돈이라도, 예를 들어서 훔친 돈이라도 노력을 안 하고 수고를 안 하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생긴 돈, 그 돈이 진짜 돈이라는 겁니다. 진짜 돈. 진짜 돈. 그래서 자기는 뭐 일할 수도 있고 스페인에서 그래도 어디든지 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은 뭐 어느 일정에게 수당을 받고 봉급을 받고 또 일정 수준의 어떤 자기의 그 삶이 보장되는 그런 건 자기도 알지만은 그거는 자기를 구역질 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좋은 돈, 그 기분 좋은 돈, 쉬운 돈을 얘기하는 거겠죠. 쉬운 돈이 생기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길에서 동냥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저도 이제 뭐 말귀는 알아들으니까요. 금방 알아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이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떤 때는 뭐 조그맣게 이렇게 진료서를 한다고 하면서 뭐 그것도 이제 진료서를 이제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일이 많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건 좋은데 뭐 각종 공과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집세 나가죠. 또 뭐 그 유지비 해야죠. 관리비 해야죠. 뭐 모든 게 경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름이고 휴가가 이제 많습니다. 여름이 길고 휴가 기간이 길고 또 휴가가 많아요. 뭐 부활절 휴가다, 감사절 휴가다, 크리스마스 휴가다, 어린이날 휴가다. 이게 다 휴가예요. 그냥 일주일씩, 먼 날이다 하면 그냥 일주일씩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또 휴가 때가 되고, 또 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연휴가 또 되고, 또 이제 세금 내느라고 이제 허둥대다 보면은 이제 연말 결산하고, 연말 결산을 여기 여름에 합니다. 6월 달에. 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다 쉬죠. 쉰다고 해서 뭐 경비가 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경비는 경비대로 들고 또 휴가는 가서 또 휴가비를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경비가 더 많죠.
수입은 이제 없으면서 경비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뭐 자기가 뭐라도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라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참 자기 자신을 철저히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일은 부지런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넘어가면 그것도 참 고맙고, 1년 넘어가면 그건 참 크게 고맙고, 그렇죠. 그거 아주 역사죠, 역사, 예. 그리고 여름 휴가라도 가서 그냥 식사라도 이제 외식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참 나도 뭐 남부러운 거 없다는 시기고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 돈이라는 거를 보면은 참 진짜 구역질 난다. 그런 생각 나죠. 금방 이해하죠. 그렇게 해서 뭐 벌으려고 그거 조금 이렇게 저축해서 또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 초조하게, 예. 자기 자신이 긴장하고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구역질 나죠. 돈은 필요하지만 그런 돈을 보면은 뭐 넉넉하지도 않은 돈 구역질 나게 한다고 그죠. 그러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예. 세무신고도 안 하고 그저 조금 돈 생기면은 그저 지가 다 쓰고 하는 지 맘대로 쓰고 하는 그 거지 남이 동량에서 그냥 준 돈 그것이 좋은 돈이다 이겁니다. 좋은 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 그 거지를 다시 보게 됐어요. 왜냐면은 저는 맨날 차 타고 와가지고 차 주차시키고 부지런히 올라와가지고 사무실도 또 부지런히 또 가고 일 열심히 하고 나올 때까지 환자들 뒷바라지 하고 그리고 또 한 달 되면은 봉급 주고 경비 다 지출하고 변호사 뭐 세무사 돈 다 주고 보험료 다 내고 그러면은 제가 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 내가 뭐 좀 이번 달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 형편이 안 되네. 누구한테 그 말을 합니까? 말 못하죠. 그러면 아이고 다음 달부터 또 좀 긴장해야 되겠네. 뭐라도 하나 하려면은 뭐 그래야 되지 않겠나? 혼자 이제 뭐 제가 그때 많이 마시던 코카콜라 한 잔 그냥 먹고 간단히 이제 그렇게 사실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한 말이 나쁜 돈과 좋은 돈 그것을 이제 제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거지를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좀 돈에 시달림 받고 그럴 때는 아주 그 거지를 은근히 뭐라 그럴까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 사람 저것도 보통 철학이 아니고 보통 결심이 아니고 저거 아무나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을 거지 행각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점도 있었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내면서 보니까 여기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한다고 그랬죠.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뭐 높네, 뭐 어쩌네, 뭐 걱정들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걱정들 많이 해요.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을 보면은 스페인 사람들은 일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무슨 공사를 한다 하면은 루마니아 사람들이 와서 이삿짐 뭐 집 공사하는 거 이런 뭐 사무실 공사하는 거 등등 정원에 뭐 공사하는 거 전부 외국인이 합니다. 스페인 사람 안 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스페인 사람들은 이제 그 3D 직종은 안 한다. 그 뜻이죠. 이제 더러운 일, 뭐 일하면은 이런데 뭐 묻잖아요. 페인트 칠하면은 이제 페인트 방울 떨어지면 옷에 딱 페인트 물 먹고 얼굴에도 쫙 또 페인트, 빨간 페인트, 노란 페인트, 뭐 하얀 페인트.
묻히고 댕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더럽다 그거죠. 그 이제 자동차 고치는 거, 그럼 뭐 아무리 조심해라 해도 그거 뭐 시커멓게 되잖아요. 옷이든 뭐 몸이든 손이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얼굴도 뭐 시커멓게 되고,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건축에 관계되는 일이란다든가 땅에 이렇게 관계되는 일이란다든가, 제가 바다를 좀 돌아다녀 보니까 어선들이 이 스페인 사람이 없어요. 어선이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마로에코, 마로키, 마로에코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남미 사람들, 페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댕겨요. 그러면 어선 선장들은 스페인 사람들인데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은 외국인이에요. 그 왜냐? 스페인 사람들이 그거 안 한다 이거죠. 생선 냄새 나고 아침 새벽 5시에 나가야 되고 바다에 가서 흔들리는 뱃속에서 하루 종일 이거 뭐든지 일이 해야 되고, 그거 그렇다고 그게 엄청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싫다 이거죠. 그러한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힘들다. 힘든 일. 예를 들어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어디 공사를 한다. 벽돌을 날라서 건물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한다. 힘들죠. 그런 거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거. 안테나. 높은 안테나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한다. 아니면은 안다미오라고 그러는데 건물 바깥에다가 이런 장치를 하잖아요. 설비를 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 올라다니면서 건물 외부에 공사하는 거.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그건 이제 위험하다 그거죠. 보험에서도 안 받아준대요. 생명수당 이런 거. 생명보험, 산업재해보험. 이런 데서도 안 받아준대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밤에 근무하는 거, 이런 거, 어디 경비직이란다든가,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스키 타러 안 가냐? 스키 타러 다 갑니다. 스키 타는 철이에요, 지금. 1월 말부터 2월, 3월까지 이제 스페인에서는 스키 타러 다니는 철인데, 그런 사람들 스키 타러 갑니다. 그럼 누구 돈으로 가느냐? 지 부모들 돈으로 가든지. 하여튼 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라 일을 본다. 나라 일을 본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좋은 돈 나쁜 돈 자기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돈은 뭐냐? 힘 안 들이고 쭉 이렇게 생기는 돈인지 훔치는 돈인지 아무튼 그런 돈. 스페인 말이 있어요. 많은 데에서 조금 이렇게 빼가는 거는 뭐라 그럽니까? 티가 안 난다. 그래요. 그 말 무슨 뜻이냐? 스페인에 있는 이 정치하는 분들이 지금 다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나라가 많이 그렇죠. 그렇지만 특히 이 남부 유럽, 이 라틴 계통의 이쪽 문화를 가진 이쪽은 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라틴 문화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 유럽 남부의 스페인 계통의 이 문화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천주교 국가거든요. 천주교의 어떤 그 분위기 아니나 그런 그 문화가 이 사회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궁금해서 잘 빼가는, 그러니까 좋은 돈을 빼가는 그런 문화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라도 어렵고 세상도 점점 깐깐해지고 카톨릭 문화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 문화가 들었으니까 그게 이렇게 짜자작작 하면 어디가 딱 빵꾸가 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따다닥 찾아가지고 이건 누구냐? 그 사람이 딱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 말을 못해요. 뭐 날 잡아 죽여라 뭐 스페인에 그렇다 해서 무슨 천하 없는 죄를 지어도 여기는 살인, 사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뭐 날 죽일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날 잡아 죽이라는 식이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죠, 특히. 뭐 우선 있는 돈이니까 먼저 갔다가 빼서 먹는 놈이 집에 속에 들어간 돈이니까 뭐 그 사람 배를 뭐 짤 거냐 어쩔 거냐.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이 식이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 정치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다 지금 재판소에 가 있는데도 아주 다들 또 느긋합니다. 좋은 돈 먹고 살아서 그런지 아주 마음들도 편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살면서, 스페인에 살면서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회 현상, 이런 걸 봤을 때 그 좋은 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저도 그런 일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환자도 어떻게 안 보는데 그냥 돈이 쓱 생기는 뭐 이런 거. 진짜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진짜 그런 일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적은 돈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좋은 돈, 수고를 안 하고 생기는 거, 저한테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돈이 필요하니까 모든 걸 유지를 하려니까 또 일을 계속 하려니까 뭐 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뭐 잡기를 해서 엄청난 돈을 뭐 도박에다 쓴다거나 술 먹으러 가가지고 뭐 돈을 또 퐁퐁 쓴다거나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없죠. 화투 할지도 모르고 트럼프가 몇 장인지도 몰라요. 전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이 좋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생기는 그런 돈.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영상 이민 수기는 뭐 침수라고 뭐 연관된 뭔 프로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의학이라는 거를 의료업을 아주 쉽게 돈 벌게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돈이 이 의료업계에 아주 상당히 많이 굴러댕긴다 그거죠. 나라에서, 스페인에서는 나라에서 의료업에 소요되는 돈을 100% 다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공의료라는 게 여긴 다 공공의료죠. 공공의료라는 게 뭐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뭐 엑스레이다, 뭐 CT 촬영이다, 뭐다, 뭔 검사다, 뭐다. 하여튼 뭐 수도 없이 해 되니까요. 근데 그런 병원들이 이제 개인의 그 운영 시스템을 들여놨어요. 정부에서 다 공무원들이 하니까 그거 회계 관리하는 사람들도 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냥 뭐 신경 하나도 안 쓴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전문 회사들한테 전문 병원 경영인한테 병원을 맡기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환자가 볼 때는 뭐 돈 안 받고 뭐든지 치료하니까 똑같은데 병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개인 병원의 그 경영을 하는 말하자면 전문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역시 이것이 쉬운 돈이죠. 왜냐하면 나라에다 신청을 해서 그걸 받으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전문 병원 경영인을 들여놔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말을 해요, 요즘에 와서는. 병원 일이 더 복잡하고 뭐 인간관계, 인사 문제가 더 피곤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익은 생기지만은 그 병원 경영회사한테는 이익은 생기지만은 전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정부에서 볼 때 그 의료비 부담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어서도 전문인들이 병원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 사람들도 좋은 돈을 자꾸 이렇게 뜯어가려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의학도 그렇게 쉽게 돈을 먹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해놨다. 진료비가 얼마고, 치료비는 또 얼마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러한 것이 과연 그만한 경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거 뭐,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물가도 오르는데,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물가가 오르니까 다른 것도 다 오르는데, 뭐, 의료비야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것을 처음에 책정을 했을 때, 또 그 다음에라도 현실적으로 책정을 했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뭐 당신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뭐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시비 거냐고. 당신 일이나 잘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못하죠. 스페인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심각하게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남일에 간섭하는 게 되거든요. 남일에 간섭하는 거를 여기 사람들이 또 아주 좋게 안 봅니다. 말하자면 남을 비판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이제 뭐 천주교의 어떤 글쎄요 분위기에서 볼 때는 또 안 좋게 이렇게 죄악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쉬운 돈을 잘 먹기 위해서 병원으로 봤을 때 의료업에서 쉬운 돈을 잘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침수를 거부한다 이거죠. 침수를 거부한다. 네, 이겁니다. 그 침수라고 연관이 있습니까? 있죠.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의사들이 오늘날 침술이 이렇게 좋다 하는데 환자들도 그냥 침술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이것이 정책적으로 더 이렇게 많이 진전이 안 되느냐, 확산이 안 되느냐, 또 제도화 안 되느냐, 정책적으로도 이것을 확대시키고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것을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거, 또 지지하는 그러한 정책이나 제도가 왜 안 생기느냐 하는 거는 의료업에서 침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돈을 뜯어먹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쉬운 돈을 뜯어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 침술이라는 거는 뭐 기재 자체가 워낙에 간단하고 저렴한 데다가 아무리 복잡한 침을 놓는다 하더라도 재료 자체는 아주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술 치료 가격이야말로 재료비 대비로 이렇게 나온 가격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의료 중에서는 사실상 부가가치가 제일 큰 치료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가 제일 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수익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의료업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오면은 뭐 99원 정도가 수익금이니까요. 침술은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침구사가 창출한 어떤 그 수익의 효과니까 어떻게 이거를 뭐 중간에서 누가 이거를 뭐 컨트롤해서 쉽게 이걸 띄워먹겠어요? 빼먹겠습니까, 이 돈을? 다시 말해서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쉽게 돈을 어떻게 남의 돈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침수를 지지를 하고 확대를 하고 제도화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의료업들이 그렇게 쉽게 돈 먹는 게 아주 어려워진다 그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침술이라는 이 의료 치료 방식은 다른 의료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이미 기존되어 있는 의료 진료 체계에 있는 그런 의학들, 양의학, 각종 전문 과목, 또 뭐 한방의학, 한의학, 뭐 거기까지 좀 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과분한 의료 수가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의 의료 체계와 의료 수가에서 쉬운 돈, 좋은 돈을 많이 먹고 있다. 많이 벌고 있다. 쉽게 돈을 벌고 있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술이 이렇게 확대되고 확산되고 많이 보급되는 것을 의료인들 자신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침술이라는 돈은 수익성은 많다 하지만은 이게 고지고대로 일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환자 한 사람 의료 수가 자체는 저렴하면서 환자한테 꼬박꼬박 일해서 자기가 정신적인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그나마 치료비에 해당하는 그 수입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역질 나는 돈이다, 구역질 나는 돈이다 이거예요. 침술에서 버는 돈은 어떻게 보면 구역질 나는 돈이다. 그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처방이나 펜테나 이렇게 딱딱딱딱 적어줘서 처방전이나 주면은 돈은 몇십만 원씩 딱딱 들어오는데 이건 뭐 일어나 가지고 환자 가서 만져야 되잖아요. 환자 또 봐야 되고 또 환자하고 얘기를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 되고 이거 힘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해서 물론 환자가 치료비를 내지만은 이거는 그 거지 아저씨 말에 의하면은 구역질 나는 돈이다 이거예요. 힘들게 노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벌어봐야 그 구역질 나는 돈이다 그거예요. 그냥 그런 구역질 나는 돈은 의료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싫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침술, 치료, 진료 이런 행위가 없도록 없으면은 자기네들이 하는 의료업은 편안하게 뭐 환자 하나도 얼굴도 안 봐도 나중에 뭐 하루 지나면은 수납기에 돈이 딱 들어와 있고 한 달 지나서 보면은 보험회사에서 돈이 또 딱 들어와 있고 이런 거
뭐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돈이 딱딱 병원 앞으로 의사 앞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일 조금 했는데 그냥 뭐 목돈 딱딱 들어오고 또 조수 의사 시켜서 뭐 어떻게 했는데 뭐 몇백만 원씩 착착 들어오고 말이죠. 그런 거 쉬운 돈, 좋은 돈 그런 거 계속 해먹겠다 그거죠. 침수를 하면은 침쟁이들이 이제 침구사라 해가지고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뭐 간단한 가운 하나씩 입고 나가가지고 환자 열심히 주물딱거리고 이제 일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뭐 얼마나 그게 돈벌이가 됩니까 사실. 구역질 나는 돈만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스페인 의사들을 데리고 전에 의사들 많이 데리고 제가 젊었을 적에 이제 외국 여행을 가끔씩 했습니다. 물론 뭐 한국 여행 이제 또 했죠. 가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살면서 있었던 일이니까 저의 그저 경험적인 그런 측면에 이제 맞춰서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줄 알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의사 협회에서 침술 치료를 의료보험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의료보험에 해당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겠죠. 그때 이제 제가 참 그걸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왜냐? 그때 당시 이제 침술 치료가 의료보험에 적용된다 해가지고 책정한 이제 의료 수가를 보니까 뭐 10,000원인가? 한의원에서 침을 한번 치료를 하면은 보험에서 받는 돈이 뭐 10,000원인가 얼마인가 그렇대요. 근데 환자가 직접 자기가 이제 치료를 받고 내는 돈, 매회 치료받아 내는 돈은 뭐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렇게 낸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뒷골목에 있는 우리 침구인 무면허 침구사 그 사람들은 침값을 얼마를 받느냐 하면은 5,000원, 뭐 10,000원, 뭐 그 정도. 이렇게 뒷골목에서도 5,000원, 10,000원 하는 침술 치료비를 한의원이라 그래가지고 뭐 약장도 뭐 9자짜리니 뭐 있지 않습니까? 15살짜리 뭐 21자짜리 약장 쫙 붙여가지고 멋있죠. 그런 데 들어가서 간호원도 그저 뭐 얌전하게 그렇게 일하는 그런 한의원에 가서 침 딱 맞으면 글쎄요 뭐 기분도 좋겠죠. 그런 데서 치료받고 나와가지고는 환자가 뭐 1,000원 가지고 뭐래요. 뭐 라면이나 하나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먹었던 무슨 뭐 이렇게 조그만 뭐 빵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요즘? 하여튼 그렇게 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뒷골목에 가서 좀 침을 좀 그래도 좀 정성스럽게 침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맞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가 그렇죠. 침을 맞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내고 그럼 무슨 뜻이냐? 무슨 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돈 많이 수억씩 들여가지고 한의원 만들어서 직원 두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수가가 현실적인 수가가 아니다 그거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수가가 아니라는 건 뜻은 뭐냐? 이것이 의료 수가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냐? 뒷골목에 있는 돌팔이들을 갖다가 박살내려는 의미다. 그거 아니면 뭐겠어요? 서양 의사들 박살내려는 겁니까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뒷골목에 돌팔이들을 겨냥한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한의원에서 그렇게 뭐 장소를 깨끗하게 차려가지고 간호원도 얌전하게 두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은 침 맞는 사람들이
뒷골목에서 다 이제 앞골목에 있는 한의원으로 올 것이다. 그거죠. 제가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 오면은 뭐 침도 넣고 맥도 보고 침 그거 뒷골목에서 맞는 거 그거 아주 비위생적이고 그거 다 돌팔이고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고 해부 생리학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고 무자격자고 아주 그 사람들 침 넣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댕기면서 침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지는 뭐 침 잘 넣는 것처럼 실제로는 지는 그것마저도 안 배운 그런 입장이면서 앞골목에다가 한의원 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런 말 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약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침값 해서 자기가 뭐 환자한테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 뭐 한의사 점심값이나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약을 드셔야 됩니다. 약을 잘 지어서 체질에 맞게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도록 약을 좀 잡숴야 됩니다. 그 약을 팔아먹을 요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 맞으러 댕겼던 사람들은 이걸 무슨 말인지 금방 환자가 알아요. 이 한의사가 침 넣는 거 보니까 뭐 아주 개판인데 내가 뭐 그런 얘기 의사 앞에 할 필요는 없고 이 한의사가 개판이구나. 그러니까 침값이 싸니까 내가 이제 뭐 와서 침도 맞아보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한의사가 대번에 나한테 약을 팔아서 앵기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뭐 며칠 더 댕겨보다가 뭐 안 되면은 다시 뒷골목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 생각한다 그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종합병원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기회가 있을 때 경희 한방병원에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경희 한방병원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안면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병원 장소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뭐 병원에서 뭐 이러저런 좋은 거 견문도 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제가 이제 그러고 댕겼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침술이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병원장님, 박사님 이거 침술이 의료보험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희 한방병원에는 어떻게 뭐 매상이 많이 올랐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허물없이 여쭤보니까 병원장님께서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이고 힘들어요. 침술을 의료보험에 적용하고 나서 일만 많지 아주 이거 힘듭니다. 환자가 오긴 온다는 거예요. 보험으로 해서 이제 값싸게 침을 맞으니까. 그리고 또 병원 해가지고 뭐 경희의료원 얼마나 거창하게 지었습니까? 그 산림청이 있었던 그 뒤에다가 아주 멋있죠. 그 환자들은 이제 끼어차는데 환자들이 그냥 그렇게 침만 얄팍하게 맞고 간다 그거죠. 그 약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약이 안 팔려. 그 일만 많고 짜증스럽고 환자 보면 아주 지겹고 거기서 침을 넣는 분들도 아주 들어가니까 이렇게 카텐을 치고 양쪽으로 이렇게 침대를 놨더라고요. 아주 인상들이 아주 다 우거지상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계속 그저 매달 몇 천만 원씩 적자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장님께서. 저희들이 갔으면 좀 가오다시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끝발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말이지 침수를 의료보험에다 넣으니까 병원도 아닌 게 아니라 몇 억씩 그냥 돈이 더 들어오고 여긴 좋아졌습니다 더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아니, 저가 아무 힘도 없는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소리 하시잖아요. 뭐, 속내기 하신다고 그렇게 하신 거죠. 하여튼 간에, 침술이 의료보험에서 적용이 된다? 그거는 한국 실정에서는 그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돌팔이 시장을 갖다가 넘봐가지고 좋은 돈, 쉬운 돈 먹으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의원들도 잘 돼야죠. 네,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데 남이 하는 거를 갖다가 그나마 남이 하는 거를 그 뭐라 그럴까?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 참 좀 그래요. 그것을 경쟁이다? 저는 경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야만스럽다. 야생스럽다. 야수스럽다. 남이 먹는 밥을 채 가지고 가서 먹는다? 개가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밥통을 딱 이렇게 해보세요. 개가 어떡합니까? 물어요. 밥통을 무는 게 아니라 그 밥통 치운 사람을 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보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의원들이 한의사 나와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침구인들, 제야 침구인들, 무면허 침구인들,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것도 전통이 있는 거예요. 박정희 때부터 이게 전통이 생겨가지고 무면허 침구인이라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하나의 그 전통 업계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를 떠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한의원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보세요. 한의사 선생님들 댓글 한번 달아보시라니까요. 나는 아무개입니다. 난 한의사입니다. 조 선생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피곤하신데 뭐 맨날 그렇게 헛소리 해야 됩니까? 그만하고 그냥 쉬세요. 이민 가서 얼마나 피곤한데 그냥 좀 쉬고 유튜브도 좀 쉬세요. 그렇게 하든지 좋은 말로. 아니면은 뭐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새끼야 해가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돌팔이 새끼가 에? 입 닥쳐? 뭐 어쩌고 그래 점점점 해가지고 에? 몽둥이 3개 붙이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네. 하여튼 이 좋은 돈, 쉬운 돈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나라 돈 그거 많이 국민들이 내가지고 피땀 흘려서 그 혈세 아니에요, 혈세? 피땀 흘려서 낸 세금입니다. 그거를 쓱 갖다가 먹고 쓱 갖다가 오용하고 오용 나쁜 데다 갖다가 잘못 쓴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가 너무 만연돼 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이런 정치계 또 의료업계 의과대학 다니면서 제가 여기서 의사들 가르치면서 보니까 의과대학을 제가 나중에 말씀 또 드릴 텐데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를 개업하기까지 의사로서 일하기까지의 자기의 개인 그 서재에 한 2,000여 권의 책이 있답니다. 각 의사들마다 책을 소장하고 있는 책을 제가 쭉 한번 물어보니까 평균 2,000여 권의 책이 각 의사들 집에 자기 그 공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보면은 이제 누가 나와서 뭐 유튜브 한다 그러면은 뒤에 그냥 책장 쫙 뭐 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책장사인가? 책장사 출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들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 뭐 보시다시피 책 뭐 없습니다. 이민 올 때 뭐 다 또 없앴고 이민 와서 뭐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또 많이 없앴고, 요즘은 이제 귀찮아가지고 책 끌고 다니지도 않아요. 책 박스 끌고 다니지도 않아요. 잔뜩 싸놓고 언제 뭐 불고기 크게 구워 먹을 일 있으면은 그때 이제 소시계로나 쓰려고 저는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쉬운 돈, 좋은 돈을 좋아한다. 요즘 세상에는 쉬운 돈과 좋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 의료업계도 좋은 돈,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는 그러한 의료 수가, 또 의료 정책, 그런 것을 너무 밝히고 너무 고수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이 뭐 남아돌 때는 그 현대의학 좋습니다. 한의학, 뭐 한약, 보약 먹는다. 아, 좋아요. 돈이 많을 때는 뭐 남이 뭐 지 몸 생각해서 뭐 좋든 나쁘든 뭐 좋게 먹는다는데 제가 그거 뭐 반대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저도 뭐 어떻게 가서 한 잔이라도 좀 얻어먹을 공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제가 좋을 때는 그런 게 그나마 뭐 괜찮은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침술이 좋다 이겁니다. 왜 요즘 이 유럽 각국에서 침술을 병원에서 좋아하고 의사들이 이걸 환장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사람들이 깐깐해진다. 의료 치료의 치료 효과 대비 비용으로 생각했을 때 침수를 점점 더 선호한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은 돈, 쉬운 돈, 좋은 돈이 점점 이제 줄어든다. 그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전한 의료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침수를 제도적으로 확대 실시를 해야 되고 이거를 권장해야 된다. 이 업계를 키움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의료업계, 다른 모든 의료업계에서 부풀려져 있던 의료수가 거기서 돌아다니는 좋은 돈, 쉬운 돈,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경비로 나가는 그런 돈들이 전략된다. 그러면서도 환자에 대한 의료 치료 효과는 더 상승시킬 수 있다. 더 얻을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별 중요한 일도 아닌데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저한테는 그 심각했던, 지금도 그래요. 가끔씩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사무실 열고 경비 쓰고 시간 쓰고 노력 들여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그동안 뭐 있는 돈 쓰고 살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건강이 요만할 때에 있는 용돈이라도 쓰고 세상 말 맞다나 엔조이를 하고 지낼 것이냐, 좋은 돈 쉽게 그냥 쓰고 그러고 지낼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힘든 가운데에서 뭔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도 그 그람비아에 있었던 거지 아저씨가 제가 초대한 식사에서 저한테 해줬던 그 얘기, 일을 해서 수고해서 버는 돈은 다 구역질 나는 돈이다. 일을 안 하고 돈을 훔치든지 어디서 뚱치든지 뭐 마찬가지 말이죠. 뚱치든지 아니면 와이로를 먹든지 부풀려서 뻥튀기 해서 먹든지 그러한 돈,
아니면은 국어를 해서 생기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좋은 돈이다.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의 의업계에도 아주 뿌리 깊게 확산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오늘은 우리의 그 직접적인 친구수라고는 관계가 없는 듯한 얘기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